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광고를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장용진 TV가 요즘에 좀 이래저래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비용이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런 광고가 안 들어오면은요, 저 요새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광고 많이 들어오게 많이 좀 사주세요. 자, 오밤중 뉴스 세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좀 시원하고 통쾌한 내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박상용 검사 얘기를 제가 가져왔네요. 자, 여러분, 박상용 검사 하면은 여러분 뭐가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가 기억나실 거예요. 울산지검 똥검사 사건이라는 분도 계실 거고요. 뭐 박상용 검사는 지금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일단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쌍방울 진술 조작 사건. 그 핵심이라는 것이 바로 박상용 검사입니다. 박상용 검사 아직까지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탄핵을 당할 탄핵 대상에는 올랐는데 아직까지 탄핵이 됐다는 얘기도 없어요.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검찰부터가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예 대놓고 박상용을 비호하고 있죠. 외국에 뭐 연수를 보내주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그러니까 자신한테 충성을 다했던 박상용 같은 사람을 어떻게든 간에 쉴드 쳐주겠다 뭐 그런 거겠죠. 박상용은 윤석열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윤석열은 박상용을 감싸고 서로가 이렇게 챙겨주면서 서로 권력을 나눠 가지는 뭐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용 문제가 있는데도 수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 받게 됐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됩니다. 자, 오늘 민주당에서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서 2명의 검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직접 조사했던 박상용 검사 그리고 당시 부장검사였던 김영란 변호사 이 두 사람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라고 오늘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에서 밝혔습니다. 박상용 검사 공수처에 고발이 됐어요. 여러분 대북 송금 사건에서 박상용이가 김성태, 안부수 이런 사람들 꼬셔가지고 진술을 조작하죠. 그래서 그 조작된 진술을 가지고 이화영을 협박, 회유하려고 듭니다. 니도 이 진술 조작에 동참해라. 그래서 이재명을 잡아넣자. 이재명을 잡아넣으면은 내가 회식 한번 세게 쏠게. 요딴 소리를 해서 회유를 했죠. 바로 그 사건의 핵심이 바로 박상용이었습니다. 그 박상용이 이번에 결국에 고발이 된 겁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팀에서는 이 박상용 검사의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 조작 사건에 대해서 몇몇 검사들이 일탈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적인 악행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히 박상용으로 끝날 게 아니라 수원지검 전체 더 나아가서 윤석열 치하의 검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상용 검사는 김성태를 비롯해서 안부수 등등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 관련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진술 세미나를 시키죠. 거짓말을 맞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술 세미나에 이화영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북 송금 사건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거였어요. 대북 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북한하고 짜고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이라고 조작을 한 거죠. 그 조작의 핵심이 박상용이었고 그 핵심들에 의해서 거짓말을 나불거린 게 김성태, 안부수 뭐 이런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화영 부지사까지 끄집어 넣으려고 하죠. 이화영 부지사 흔들리기는 흔들렸습니다만 끝까지 지조를 지켰고요. 진실을 지키는데 성공합니다. 이 와중에서 소주 파티니 연어 파티니 하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었습니다. 실제로 쌍방울 이 카드 내역들을 보면은 연어 파티, 소주 파티를 했다는 증거들이 우수수수 나오죠. 그런데 신진우 판사를 비롯한 적폐 판사들은 이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화영 부지사한테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거짓 진술들이 하나씩 둘씩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에 이 진술 세미나, 거짓말 세미나를 주도한 사람이 박상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거짓말은 박상용 검사실, 수원지검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 거야.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육필을 자기 친필로 써가지고 그 외부에 내보낸 이 자료에 따르면은요, 박상용 검사가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지 고스란히 나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박상용 검사는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달라. 부지사님이 그렇게 진술해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사님을 주범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들이 잘 협조하고 있어서 부지사님은 절대 무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고 밝힙니다. 야, 그러면서 지금 말이야, 그 변호인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어. 내 말을 들어야지. 뭐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때 설머시기 하는 변호사가 끼어들어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를 또 회유하는 데 앞장서죠. 그 설머시기 하는 변호사는 지금 이낙연 당에 갔더라고. 아무튼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 악독한 짓을 했습니다. 이게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죠.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했던 진술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박상용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하자 라고 회유하게 됐다. 뭐예요 이거? 이재명을 잡아넣자 이거야. 네가 그렇게 진술해도 이재명 안 잡혀가. 아니야? 그걸로 잡아넣으려고 했던 거죠. 박상용은 뭐 하는 새끼야? 진술을 조작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개새끼야. 역적이에요. 근데 이 새끼가 지금도 여전히 검사랍시고 남아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숱한 얘기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든 아니면 특검을 하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거죠. 앞으로 이 사건은요, 신진우 부장판사도 좀 해봐야 돼요. 신진우 부장판사 일부러 이화영의 진술만 골라서 배척했어요. 정말 놀랄 정도였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판단을 내려버렸죠. 심지어 이화영 부지사가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강행되도록 우기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북 송금 사건을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진행하려고 음모를 꾸미기도 했죠. 결국에 실패합니다만, 이 신진우 판사, 이놈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제가 앞서서 신진우는 조희대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사건은 조희대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희대, 예, 분명히 의심스러워요. 조희대는요,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에서 개입을 한 게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이렇게 조작 증거가 수두룩 빽빽한데 그걸 일부러 무시하고 넘어간다? 심지어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문서까지 냈는데 그걸 무시했어요. 뭡니까? 처음부터 결론 내려놓고 움직였다는 얘기지. 뭐겠어? 뭐긴 뭐야? 조희대, 신진우가 사법농단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박상용이가 그렇게 설칠 수 있었던 것도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은 앞으로 박상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검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판사들 더 나가서 조희대까지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신진우와 조희대, 박상용은 지들이 이렇게 진술을 조작하면은 세상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재명을 죽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최근 잇따른 폭로가 제기됩니다. 소위 말하는 KH그룹 배상윤 회장인데, 이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라고 폭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검찰로부터 엄청난 회유와 협박을 받았는데 그동안 내가 입국을 안 하고 있었고, 이제 8월 달에 입국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밝히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북한과 비밀리에 계획한 주가 조작 사건인데 경기도나 이재명은 잘 모른다.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누차 강조합니다. SBS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계속 반복을 하죠. 자,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김성태도 동참합니다. 김성태,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검찰에 붙어서 가장 악독한 짓을 한 놈이죠. 이화영 부지사를 가장 괴롭힌 놈도 어떻게 보면 김성태죠. 이 김성태가 이번에 또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대북 송금 사건, 이거는 이재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공범 관계가 아니다. 라고 법정에서 얘기를 해요. 아니, 1심 내내 지 사건 할 때 계속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돈 보냈다고 지가 그렇게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 이재명과 상관없어요. 뭔데? 예, 김성태 역시도 말을 바꾼 겁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 800만 불을 보내는 건데 이게 이화영하고는 공범관계가 돼 있지만 이재명과의 공범관계는 부인한다. 그런 사실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김성태고 한 사람이 배상윤인데 둘 다 검찰에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 박상용이가 진술을 조작하고 거짓말을 하라고 세미나 시키고 회유하고 안 되면 협박하고 위협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이제 폭로가 된 겁니다. 최근에는 이 배상윤 회장을 통해서 새로운 주장이 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배상윤과 김성태가 자신의 구명 로비를 위해서, 그래서 검찰한테 유리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고 자신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 권성동 쪽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48억 원을 뇌물로 갖다 바쳤다 라는 진술까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녹취록이 나오죠. 또 녹취록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김광민 변호사가 또 열심히 지금 SNS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 중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김성태가 윤정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윤석열한테 구명 로비를 한 겁니다. 저 좀 빼주세요. 윤정식은 윤석열하고 독대를 했다 그래요.
이 과정에서 윤석열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김성태를 선처해준다. 뭐 이런 약속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은 권성동과 또 접촉을 하게 되는데 권성동은 여기서 40억 원을 요구를 합니다. 이 40억 원은 권성동 지가 먹었는지 윤석열한테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로비가 형성됐다는 거. 그리고 이 결과로 박상용이 요구했던 박상용이 총감독을 맡았던 그 진술 조작, 가짜 진술이 나온 겁니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조작이 있었고 그 핵심에 박상용이 있었고 거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이 김성태 등등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검찰과 윤석열 정권은 쌍방울이나 KH그룹 경영진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들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 수사를 협조해주는 대가로 석방을 해주고 동시에 금전적 대가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결과 이번에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박상용, 이 나이도 얼마 안 돼. 81년생이에요.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고요. 서울대 나왔대요. 사법연수원 38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박상용 검사가 고발이 된 겁니다. 얘 이제부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드디어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만약에 박상용에 대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야말로 특검이 발동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던 숱한 정치 검사들 이제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죠. 이들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은 박상용은 글쎄 뭐 버틸래야 버틸 수도 없을 거고요. 더 이상 공수처도 수사에 방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박상용에 대한 수사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소식 제가 세 번째 주제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